자리를 지켜라! 리스펙.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마라. 뭐고? 너 뭔 일 있지? 지켜줄게. 야기가 군박부로 빠져나가면 도성도 끝장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군뿐입니다. 야기를 막지 못하면 끝장이다. 안내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고? 뭐 아직 있냐고요? 뭐가 자백을 하냐고. 네 글모가 각본 쓰는 건 모르겠어. 저 덩어리 누구냐? 선생님인데 그 유진이가 무슨 실종 신고했다며. 그거 왜 안 찾는 거야? 선생님이 보기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 같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비빅 스페셜은 일본 드라마 굿닥터입니다. 이 작품은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서번트 증후군이란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 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경을 딛고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 한 청년의 메디컬 휴먼 드라마 굿닥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본의 토고 기념병원. 병원의 임원진들이 한데 모인 자리. そこで少しでも人材不足を解消するために今日から新しくレジデントを加えたいと思います。 그 새로운 레지던트는 바로 待ってください。彼は自閉症ですよ。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신도 미나토인데요. 같은 시각 토고 기념병원에 면접을 보러 가던 신도는 우연히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신도는 천부적인 능력과 기질을 발휘해 응급처치에 성공하는데요. 終わりました。 그리고 아이와 함께 토고 기념병원으로 오게 되죠. 그 사이 理事長、ネットでこんなものが拡散されています。 신도의 선행이 인터넷에 퍼졌다는 소식이 임원진들에게 전해지죠. 병원장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데요. 医師としての資質に欠けると判断された場合は病院長を退きます。 마침내 신도는 이 병원의 소아외과 레지던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환자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챈 신도는 응급 수술을 주장하죠. 公約性イリウスです。死にます。早くオープンしないと死んでしまいます。 그는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おい何やってんだよ。オペ室に運びます。勝手なことするな。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수술실로 향하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아외과의 실력자 타카야마. 新藤先生が隣のオペ室に間宮課長の患者を運んだそうです。 또 다른 수술을 진행 중이던 그가 직접 동시 수술에 나서죠. 俺が2つ同時に執刀する。 성공적으로 끝난 수술. 副腎腫瘍摘出完了。 그러나 신도는 이 사건으로 소아외과의 위험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되는데요. お前は医者失格だ。 신도의 레지던트 생활이 위태로워진 상황. 과연 신도는 모두의 인정을 받는 굿 닥터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일본 드라마 굿 닥터는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동명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방영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일본에서도 유례없는 인기를 얻으며 굿 닥터의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드라마 굿 닥터는 201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방영됐는데요. Sean, what are you doing down here? I'm waiting for her to fart. 그 이후 2017년 미국에서 더 굿 닥터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으로 건너간 굿 닥터는 일본 드라마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며 안방 극장을 장악했죠. この予定だと緊急手術が必要です。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의사를 연기한 한국, 미국, 일본 세 배우의 연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주원이 맡아 뛰어난 연기로 호평받았는데요. 이제 괜찮을 거야, 현우야. 미국에서는 영화 어거스트 러쉬로 우리나라 관객에게도 익숙한 배우 프레디 하이모어가 연기했습니다.
saved his life. 일본판 굿닥터의 주인공은 청춘 스타 야마자키 켄토가 열연을 펼쳤는데요. 그는 자폐증을 가진 천재 외과 의사라는 고난도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僕はそれでもお洋服をみゆちゃんに届けたいです。 잘못한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또 주인공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선배 역은 배우 문채원과 일본의 톱스타 우에노 주리가 맡았는데요. オペ室に運んで。 우에노 주리는 굳은 신념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세토 역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소아외과의 에이스 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주상욱이, 너 하나 때문에. 일본에서는 배우 후지키 나오이토가 맡아 냉철한 카리스마를 뽐냈죠. 일본에서는 굿닥터 시즌1의 흥행에 힘입어 현재 시즌2 제작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大丈夫なんでしょうか。危険です。 이처럼 드라마 굿닥터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한 신도의 성장기 드라마 굿닥터 무비빅 스페셜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신도는 본의 아니게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며 모두의 미움을 사게 되는데요. 그러나 환자를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과 열정이 인정받는 순간, 지금 만나보시죠. 어느 날 토고 기념병원에 응급 출산을 하게 된 여고생 유이나가 실려옵니다. 妊娠25週目。赤ちゃんの体重は 724g。いわゆる低出生体重児であり、腸のほとんどが S状態で S性腸炎が認められます。 그러나 미숙아에게 수술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 소아외과장은 수술을 불허하죠. 術中死のリスクが極めて高い。オペはせず保存治療での回復を待つぞ。 한편 인큐베이터한 아이를 지켜보던 유이나에게 다가온 신도. 先生、どうなっちゃうのこの子。このまま死んじゃうんですか。 그녀의 물음에 助かる方法はあります。 그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의 발언으로 인해 手術はいつしてくれるんですか。 선배 의사들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죠. 混乱させてしまい大変申し訳ありません。 여기에 굴하지 않고 아이를 살려낼 방법을 강구하는 신도. お腹が動いてたんです。 壊死したはずの腸が全動してる。助けられるかもしれな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준 세토의 도움으로 드디어 수술이 결정됩니다. すぐに高山先生呼んで。はい。 이 소식을 들은 타카야마가 달려오는데요. お前はもういい。出てけ。 그러나 신도는 수술장에서 쫓겨나는 신세. 타카야마의 집도로 위험천만한 수술이 시작됩니다. 수술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신도가 수술장으로 급히 뛰어오는데요. 아이의 초음파 사진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죠. 신도의 말대로 이대로 수술을 끝냈다간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바로 그때 排液チューブ排液術。チューブを設置しても誕生を排液しきれない。胆管内圧を下げて排液することで腹膜炎を回避した症例もあります。 그의 말에 따라 지시를 내리는 타카야마. 振動が正しい。まずはバイローマを切磋する。 위기의 순간 천재적인 능력으로 어린 생명을 살려낸 신도. 의사로서 한 단계 성장한 주인공의 모습을 잘 보여준 장면입니다. 오늘 무비빅 스페셜로 선택한 일본 드라마 굿닥터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대충 봐도 많이 예쁜 배우 권소연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권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굳이 대충 봐도 많이 예쁜 배우라고 소개한 이유는 올해 영평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자세히 봐야 조금 예쁜 배우라고 굳이 직접 소개를 하셔가지고. 저는 자세히 보아야 조금은 예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오래 보아서 사랑스러울 수 있는 배우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어떤 기분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외모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라는 사람을 좀 애정을 갖고 자세히 봐주시면은 앞으로 연기도 사랑스럽게 하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섞여 있었어요. 네, 바로 그 수상한 그 미스백으로 올해 정말 화제가 많이 됐어요. 덕분에 권소연 배우를 알아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요즘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하고요, 우선. 그리고 제일 행복한 건 미스백이라는 영화를 많은 관객분들이 봐주신 거, 그게 제일 행복하고요. IPTV에서도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간 피해자인데 왜 이게 정당방위 성립 안 됩니까? 영화 미스백은 험난한 인생사를 가진 백상아와 어린 소녀 지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넌 왜 볼 때마다 홀딱 벗고 다니냐? 나다니지 말라 그랬지. 지은은 아빠의 내연녀 이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인데요. 깜짝이야. 백상아는 왠지 자신과 닮은 모습의 지은을 외면할 수가 없죠. 니까지 인생이 뭘 한다고 남의 인생에 껴들어. 그런 그녀가 소녀를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런 나라도 같이 갈래. 정말 배우 인생에서 첫 번째 악역을 맡으셨는데 그것도 아동폭력의 가해자예요. 이런 역할을 맡는 데서 오는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때리는 게 즐거운 건 아니고 배우로서 즐거운 마음. 배우로서 해보지 않은 너무 쑥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배우로서 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굉장히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주미경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악독하지만 나름대로 고달픈 인생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좀 이 인물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지은아,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주미경이라는 인물은 외제차를 타고 깔끔한 옷 이런 걸 입지만 속옷은 되게 허름한, 불편한, 거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혼자 골마가고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의상이나 이런 외양을 직접 좀 아이디어를 내셨나요? 의상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신발, 스텔레토일? 이 신발인데 욕망이 더 큰 사람들은 되게 힐 같은 것도 더 높게 아찔하게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미경이라는 인물에게 이 신발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백상아와 지은을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영화의 긴장감을 정말 높여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그 실감나는 연기 때문에 정말 그 댓글들을 보면은 벼락 맞을 여자, 분노 유발자라고 하는 그런 정말 평들이 많았어요. 그런 반응들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좋았어요. 제가 더 나쁜 사람으로 비춰져야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관객들이 그렇게 볼 것 같아서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 처음에 욕을 먹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 본인이 보시기에도 정말 저건 벼락을 치고 싶다 싶은 그런 주미경의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이를 처음으로 이제 샤워기로 가해하는 장면 때 뭘 보내? 뭐냐고? 일상적으로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물도 보기 싫어, 그 얼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에서 그 어린 친구에게 계속 학대를 가하는 역할인데요. 아이를 연기한 김시아 배우하고는 호흡은 어떠셨나요? 시아는 우선 아역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 훌륭한 배우라고 저는 느꼈고요. 성인이 해도 힘든 역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연기를 넘어서 마음이 다칠까 봐 항상 조심스러웠고 마시지가 마시면 살잖아. 그래서 연기를 하지 않는 장면에서는 오히려 너무 편하게 지냈어요. 이건 연기다라는 걸 좀 더 분간을 지어서
연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쉬는 시간에 젤리 사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네. 아 근데 정말 미스백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장면이 이 한겨울의 그 공사장에서 한지민 씨와 함께 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거든요. 정말 힘들게 촬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한 2박 3일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공사장 씬을. 나 그 애 절대 못 나. 아주 평생 옆에 있을 거야. 두고 봐. 야씨! 처음부터 감독님이랑 이 영화를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이 싸움은 정말 막싸움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고요. 대사 중에 하나가 몸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라는 대사가 있는데 때리면서 부대낀 몸정도 정이더라고. 언니랑 저랑 치열하게 싸우면서 별명이 쩡이라고 불러요. 몸정이 들었다고. 그 한지민 배우의 열연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우선 한지민이라는 배우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얼굴도 너무 아름다운데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한 배우여서 언니가 되게 하나하나 따뜻하게 챙겨주면서 리드를 해주고 훌륭한 선배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미스백에서 가정폭력의 가해자였다면 같은 시기에 개봉한 암수살인에서는 연쇄살인마의 희생자로 출연하시게 되셨는데요. 이 작품에서 오지라고 하는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32개, 52개. 아저씨 대저동. 그때 암수살인에서 연기했던 오지라는 인물이 할머니에게는 옷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고 명절 대목이라서 옷 사러 온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뭐 유흥업소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로 가자 이런 얘기를 감독님이랑 했었거든요. 분천 치안해. 비록 말은 거칠게 하지만 할머니를 누구보다 아끼고 인생을 힘들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아이였기 때문에 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네, 연쇄살인범 역을 맡은 배우 주지훈에 맞서는 센케를 연기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같이 만나서 연기한다는 거 자체가 신기하고 재밌고요. 내려라. 일한다고 내 빌 줄 아나? 택시비. 평생 택시나 놀아라. 그 배우의 연기를 구경하고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았어요, 되게. 네, 권서연 배우가 늘 센 캐릭터만 맡아온 것은 아닙니다. 전작을 보면 같은 배우인가 싶을 정도로 데뷔작 마돈나이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마돈나를 찾는다고? 영화 마돈나는 마돈나라는 별명을 가진 미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미나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채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마돈나를 아세요? 간호사 해림이 그녀의 과거를 추적해 나가면서 밝혀지는 놀라운 비밀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첫 번째 스크린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주인공을 맡으셨는데요. 캐스팅 확정이 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좀 도도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독님한테 너무나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이 들 수가 없었고 난 별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 딱 해보지 않았던 역할? 어떨까 궁금하다 이런 생각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그 마돈나를 보시는 분들은 동일인인가 싶을 정도로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찌웠어야 됐습니다, 점점. 통통한 상태에서 시작은 했는데 장미나라는 인물이 고립되고 소통할 사람은 없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살이 더 쪘었어야 됐어요. 누워서 먹고 잘 때까지 누워서 먹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게 막 시간이 좀 많았으면 확 더 느껴지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정말 한 인터뷰에서 입시 공부하듯이 배역을 연구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처음이었기 네.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그랬어? 아니 긴장하고 가는 그런 거여서 그냥 이거를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나한테 믿음을 갖고 연기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물이 되게 보험회사를 다니고 공장을 다니고 집창촌 같은 사창가 같은 데에서 살고 이렇게 직업에 따라서 크게 인물이 나뉘는데 그때마다 질문을 많이 만들어서 질문에 답하는 거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서 미나는 사춘기 시절부터 계속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계속 변해가게 되는데요. 이 변화해가는 이 미나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나요? 저 항상 열심히 하는데. 자신감을 좀 가져. 우선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하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에 있어서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생활 습관들 그런 걸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또 마돈나는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이 됐어요. 그때 신수원 감독님과 같이 칸에도 가셨는데 마돈나 지금 돌이켜보면 권소연 배우에게 어떤 영화로 기억이 되고 있나요? 배우 권소연이 계속 영화를 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기 때문에 우선 너무 소중하고 진짜 영화를 찍어서 스크린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처음인데 그거를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첫 번째 작품을 처음으로 칸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편의 영화에서 정말 강렬한 연기를 선보여 오셨는데요. 혹시 맡아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신가요? 안 해본 게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해보고 싶은데 음악하는 사람? 스타이즈 분에 나온 그런 제 안에 있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권소현입니다. 저는 연기하는 사람 권소현입니다. 저는 후회된다.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권소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권소현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My name is Miles Morales. I'm the one and only Spider-Man. At least that's what I thought. 전 세계에 숨어있던 스파이더맨들이 모두 모였다. How many more Spider people are there? 마블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히어로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그 개봉을 기념하는 오늘의 본투비 액션. Wow, you're the Avengers.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어벤져스 군단에 당당히 합류한 새로운 스파이더맨의 등장. 마블 히어로의 세대 교체를 알린 액션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만나보자. How do jerks like you get tech like this? 지난날 어벤져스 군단의 시빌워에서 대활약을 펼친 바 있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Everybody good? 슈퍼히어로 근자감 뿜뿜. 정의를 위해 이 한 몸 불사르고 싶은데 세상은 너무도 잠잠하고 평화롭기만 하다. Hey, buddy. Shouldn't steal cars is bad. It's my car, dumbass. Hey, shut that off! Shut it off! Don't make me come down there, you. 심지어 그는 친구들 파티에 끼지도 못하는 외로운 아싸 신세란 말씀? What am I doing?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의 맹활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다. 신나게 날아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불법 무기 거래 현장. Now this is crafted from a... Okay, what the hell is that? Did you set us up? Hey, man. Hey,
on? You gonna shoot somebody shooting me? 강력한 무기에 깜놀한 스파이더맨. What was that? 제정신 차린 뒤 거미줄에 겨우 매달려서 자존감 질질 흘리며 끌려가는데 Great. Guess I'm gonna have to take a shortcut. Woo! 자존감은 떨어져도 자존심은 살아있다. 끝까지 범죄자들을 쫓는 스파이더맨. I got you. Right, where I want you. Right. 하지만 What the hell?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난 정체 모를 빌런 때문에 위험천만하게 도심 야경을 만끽하게 되고 호수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그때 그를 구하러 온 진정한 정의의 사도 바로 아이언맨 되시겠다. Hey, What were you thinking? the guy with the wings is obviously the source of the weapons. I gotta take him down. Take him down now, huh? But I'm ready for more than that now. No, you're not. Stay close. 어벤져스의 핵인싸 되고 싶은 그의 마음 누가 알아주리요? 헌데 돌아서던 길에 악당들이 흘리고 간 무기 발견. 피터는 자신의 정체를 유일하게 아는 절친 네드와 함께 정체불명의 무기를 해체해본다. Whoever's making these weapons is obviously combining alien tech with ours. We'll go to the lab after class and run some tests. Do it. 하지만 친구 네드의 가방에 잠시 맡겨둔 외계 물질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줄이야. No, Karen, what's going on up there? The Chitauri core has detonated and caused severe structural damage to the elevator. Oh no. My friends are up there! What? Don't worry, ma'am. Everything's gonna be okay. Excuse me. Oh my God. 견학 수업 도중 꼼짝없이 타워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된 그의 친구들. Oh my God, look at the ceiling. Estimating 10 minutes before catastrophic failure. I'm going as fast as I can. 그렇게 무사히 친구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성공한 스파이더맨. So, is everyone okay? 감히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다니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그는 불법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해 악당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데. This is too perfect. They got the weapons, the buyers, and the sellers all in one place. Incoming. Hey guys, the illegal weapons deal ferry was at 10:30. You missed it. 곧바로 하나둘씩 악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스파이더맨. Spider guy's here. Whoa, not so fast. 이대로 끝이려나 했는데 날개 달린 빌런 재등장. Get out of the way! Get out of the way! Look out! Move! 이 빌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동안 불법 무기 거래를 주도해온 악당의 우두머리 벌처 되시겠다. 독수리를 연상케 하는 날개 슈트와 외계 물질을 변형시킨 강력한 무기로 스파이더맨을 궁지로 몰아넣는 벌처. Activate taser whip! 스파이더맨 역시 업그레이드된 슈트와 다양한 옵션의 거미줄을 활용해 맹렬히 맞서본다. You're messing with things you don't understand. 그렇게 벌처는 감당 못할 숙제를 남겨줬으니 바로 여객선을 통째로 두 동강 내버리고 만 것. Whip grenade! Throw whip! Go! 급기야 반으로 나뉜 여객선을 거미줄로 봉합해보는 스파이더맨. 과연 그는 시민들을 구하고 진정한 어벤져스 히어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장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버킷 무비는 알파치노의 출연작 중에 여인의 향기라는 작품입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고학생 신분인 찰리. 모두가 휴식을 즐기는 추수감사절 기간에도 그는 단기 일자리를 구하기로 합니다. Get in here, you idiot. 노인 돌보기 아르바이트로 조용히 명절을 보내려고 했던 찰리의 기대와는 달리 Are you ready? 뜻하지 않게 맹인 퇴역 장교 프랭크를 따라 뉴욕 여행에 나서게 되죠. Where are we? Where are we, eh? The cynosure of all things civilized. 최고급 양복을 맞춰 입고 초호화 호텔과 레스토랑을 누비는 두 사람. 그러나 찰리는 곧 이 모든 호사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는 프랭크의 마지막 여정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시종일관 개팍하고 제멋대로인 프랭크이지만 찰리는 그가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Just leave me asleep here. What do you feel like doing today?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프랭크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찰리는 노심초사하며 그의 곁을 지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까요? 배우 장광의 버킷 무비, 영화 여인의 향기입니다. 우연찮게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보면서 정말 시종일관 그렇게 끌려 들어갔어요, 영화에. I'm gonna lie down on my big, beautiful bed at the Waldorf and blow my brains out. 그 알파치노의 그 연기의 모든 것, 그게 집약된 그런 작품이랄까요? 속눈썹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너무너무 멋있었고 제가 한 5번 이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긴장하면서 볼 수 있는 또 배우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서 그 명장면이라고 했던 것들이 조금 더 바뀌어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No mistakes in the tango, Donna. If you make a mistake, get all tangled up. Just tango on. 거기 탱고를 정말 멋지게 추는 것이 아니라 소경으로서의 그 움직임에 대한 어떤 반경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추면서도 멋있는 춤. 그리고 Colonel, slow it down. 페라리를 몰고 정말 과속하면서 골목을 누비는 그 장면.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처음 볼 때는 어필됐었는데요. I love this. I love it. 근간에 보면서 다시 또 느낀 거는 자살하겠다라고 하면서 권총을 들이밀고 말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I'll blow your f***ing head off. Do it. You want to do it? Do it. Let's go. 둘의 그 티격태격하는 그 과정에서 찰리를 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긴장감 같은. Get on with your life, would you? What life? I got no life. I'm in the dark here.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총을 놓으면서 탁 풀어 헤쳐지는 그 표정. Would you please give me the gun? 너무 정말 알파치노의 그 연기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지금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우연찮게 한번 틀어서 보다가 보면 나도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저런 분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의미를 찾는데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새 희망을 가져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인의 향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BTV를 통해서 재밌게 한번 보시고요. 새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장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찐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 백원 무비 주제는 마블 대 DC, 빌런 대 격돌입니다. 히어로 무비의 양대 산맥이죠. 마블과 DC의 빌런을 주제로 한 영화 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백원 무비는 마블 유니버스의 안티 히어로 영화 베놈입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대표 빌런 베놈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죠.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백원 무비는 DC 유니버스의 히어로 영화 다크나이트입니다. 배트맨 시리즈의 대표 빌런 조커가 등장하는 작품이죠. 네, 그럼 톰 하디 주연의 마블 영화 베놈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톰 하디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미셸 윌리엄스 영화 찾아줘. 과학 개발에 힘써온 한 거대 기업이 우주 외계 생물체를 지구로 데려옵니다. History starts now. 그리고 노숙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하죠. Bring in the next volunteer. 이에 의문을 품은 열혈 기자 에디가 잠입 취재를 시도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비밀 실험실에서 외계 생물체 베놈에게 기습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베놈의 숙주가 되어버린 에디. 난폭한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I'm gonna need Mr. Drake's property back. 불법 생체 실험을 주도한 칼트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에디를 맹렬히 쫓으며 숨통을 조여옵니다. What do you want from me? You'll find out. 외계 빌런과 공생하게 된 에디는 과연 주도권 싸움을 이겨내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영화 베놈입니다. 네, 마블 유니버스는 그동안 아케토스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등 수많은 히어로 무비들을 저희에게 선보여왔습니다. 그 시리즈 안에는 언제나 슈퍼 히어로들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빌런들이 조연 역할을 해왔죠. 그런 의미에서 베놈은 굉장히 획기적인 작품이죠. 마블 역사상 최초로 빌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솔로 무비. 바로 이 점이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베놈은 신비오트라는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몸속에 기생하면서 탄생된 악의 존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액체 괴물 같은 모습의 검은 덩어리가 인간의 신체를 옮겨가면서 궁합이 맞는 숙주를 찾아 헤매죠. Guys, you do not want to do this. Trust me. Mask! Copy! Mask! Copy. What the hell? 마침내 신비오트와 인간이 결합이 되었을 때는 커다란 흰 눈과 날카로운 이, 그리고 징그러운 긴 혀를 날름거리는 거구의 괴물 베놈으로 변신합니다. 베놈은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가장 강력한 빌런으로 손꼽히는 캐릭터입니다. 2007년 영화 스파이더맨 3를 통해 첫 등장했는데요. 처음에는 스파이더맨의 몸에 기생하며 그를 악당으로 돌변하게 했죠. 그러다 에디 브록이라는 기자를 숙주로 삼아 최강의 빌런으로 탄생했습니다. 네, 이번 영화를 통해 베놈의 숙주가 되어 베놈이 된 배우는 바로 톰 하디입니다. I'm sorry, I don't. Since your entire empire is built on dead bodies. Eddie.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혈 기자 에디로 열연을 펼쳤는데요. 베놈의 숙주가 된 이후 악한 정체성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중적인 내면 연기를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Hey, can you turn your music down, please? Because I'm having a really hard time. Whatever. Yeah, sure, man. Yeah, I'll just turn it right down. Thank you. 특히나 극 초반 무장한 용병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I'm so sorry about your friends. 베놈에게 신체를 지배당한 후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파워를 분출하잖아요. 에디의 딜레마와
베놈의 첫 등장을 동시에 보여준 강렬한 액션 시퀀스였습니다. 톰 하디는 자유자재로 늘어난 촉수의 움직임까지 계산하면서 액션씬을 찍어야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톰 하디의 동작 위에 디지털 캐릭터를 합성해서 베놈의 모습을 완성시켰습니다. 사실 톰 하디가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빌런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So you came back to die with your city? I came back to stop you. 이미 2012년 작품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배트맨에 필적하는 악당 빌런 베인을 연기했었죠. 네. 얼굴의 절반을 가린 산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극을 지배하는 카리스마를 뽐냈습니다. 네. 이전에는 베인, 지금은 베놈. 이쯤 되면 톰 하디가 할리우드의 배시 전문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엔 좀 색다른 유형의 빌런입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캐릭터였잖아요.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빌런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인물이니까요. 영웅과 악당,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안티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hat the hell are you? We are Venom. 맞습니다. 극 중에서 에디와 베놈은 이 선과 악의 정체성을 두고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Gonna get me killed. You die, I die. Plus, I'm starting to like you. You and I are not so different. Thank you. 자, 놀라운 것은 톰 하디가 이 양쪽의 목소리 모두를 연기했다는 사실입니다. We're just a parasite. Parasite? I hate that word. 그는 매일 아침 촬영 예정인 베놈의 대사를 미리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향팀이 음향 변조 파일을 톰 하디의 인이어에 끼워주고 그걸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베놈의 더욱더 생동감 넘치는 매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놈이 된 에디가 히어로와 빌런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영화 베놈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영화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히스 레저 주연의 DC 영화 다크나이트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아, 히스 레저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크리스천 베일 영화 찾아줘. 연이은 범죄 사건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도시 고담. You sure you want to embarrass me in front of my friends, Lieutenant? Oh, don't worry. They're coming to me. 정의로운 경찰 짐 고든 반장과 패기 넘치는 지방검사 하비 덴트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We're going after the mob's life savings. Things will get ugly. I knew the risk when I took this job, Lieutenant. 오랫동안 고담시의 평화를 지켜온 슈퍼히어로 배트맨 역시 의기투합하여 정의를 위해 앞장서죠.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하지만 이들 앞에 사상 최악의 적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치광이 악당 조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수많은 횡포를 저지르며 고담시 전체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급기야 배트맨이 스스로 정체를 밝힐 때까지 매일 사람들을 죽이겠다 선포하는데요. Batman must take off his mask and turn himself in. Oh, and every day he doesn't, people will die. I want the Joker. 배트맨은 그를 막아서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어둠의 히어로 배트맨과 절대악 조커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 영화 다크나이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리뷰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슈퍼히어로 최강의 빌런을 투표로 뽑아본 적이 있는데요. 압도적인 1위로 다른 모든 히어로 중에서 최강 빌런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뽑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평가는 슈퍼히어로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영화 매체인 콜라이더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악역 설문에서도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죠. 네, 참고로 2위는 누구였나요?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안톤 시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히스 레저의 인생 캐릭터이자 역대 사상 최고의 빌런인 조커. 자, 이것이 바로 영화 다크나이트의 백업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커로 변신한 히스 레저의 연기는 사실 평가가 무의미할 정도로 완벽 그 자체였죠.
I believe whatever doesn't kill you simply makes you stranger. 하얗게 분칠한 얼굴과 찢어진 빨간 입술에 기괴한 비주얼뿐만 아니라 I'm gonna make this pencil. 광기 어린 행동과 얼굴 표정 하나까지도 절대악 캐릭터와 혼연일체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y father was a drinker and a fiend. 특히나 그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그 장면은 압도될 수밖에 없는 명장면이었습니다. He takes the knife to her, laughing while he does it. He turns to me and he says, "Why so serious?" 자, 보신 것처럼 Why So Serious라는 영화 대사가 영화 중에 3번을 등장하는데요. 이게 또 톤이 일정치 않고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감정을 섞어서 보여줬다는 건데요.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And why so serious?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요, 히스레저가 대사를 할 때마다 혀를 날름거리는 특유의 버릇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Well, hello, beautiful. 사실은 얼굴 흉터에 실리콘 분장을 밀착시키려고 입술에 침을 바른 행동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괴이한 캐릭터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승화시킨 셈이 되는 거죠. You can call me Joker. 사실 이전에 배트맨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조커의 악역 연기가 워낙 또 전설적인 배우인 잭 니콜슨이 해냈던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처음에 히스레저를 캐스팅했을 때 주변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만큼 그의 잠재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히스레저도 굉장히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촬영 장면을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감독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게 탄생한 장면이 바로 취조실 장면입니다. 조커는 교활한 목소리로 배트맨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Then why do you want to kill me? I don't want to kill you. You complete me. You're garbage who kills for money. Don't talk like one of them. You're not. Even if you'd like to be. 그의 연기를 처음 대면한 배트맨 크리스찬 베일뿐만 아니라 모든 제작진들이 그간 품어온 우려를 한순간에 내려놓게 된 장면이었죠. 네, 슈퍼히어로 영화하면은 당연히 다량의 CG가 동원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다크나이트의 감독은 다름 아닌 극사실주의자. 맞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아니겠습니까? 극 중에서 조커가 병원 건물을 통째로 폭파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놀란 감독은 시카고의 한 폐 공장을 실제로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순차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사전에 건물을 여러 부분으로 절단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 30초의 분량을 위해서 총 3주간의 작업 시간이 걸렸죠. 사실 2번 찍을 수도 없는 장면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폭파되는 건물 앞에 선보인 히스 레저의 사이코패스적인 연기는 정말로 압권이었습니다. 히스레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을 동시에 휩쓸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의 일이었죠. 네, 히스 레저의 연기 투혼이 영원히 기억될 안타까운 그의 마지막 유작, 영화 다크나이트.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블 대 DC 빌런 대격돌이라는 주제로 2편의 영화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영화 속 각 빌런들이 도심을 초토화시킨 카체이싱 액션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놈에서 카체이싱 액션 명장면은 에디가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장면입니다. 에디가 무장 용병들을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Do not let him get away. Do you understand me, Treese? Copy. Weapons are armed and ready. Thank you. You are welcome. 에디는 베놈의 능력을 방패 삼아 적군의 추격을 피해가죠. 게다가 자유자재로 형태를 변형하며 고개를 방불케 하는 거침없는 액션을 선보입니다. That is a dead end! Not for us. 예측 불허의 전개와
기상천외한 추격전이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 명장면입니다. 네, 베놈의 능력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통쾌한 액션씬이었는데요. 이 장면의 메이킹 영상을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했습니다. 사실 공중에 톰 하디와 오토바이가 떴을 때 이건 어떻게 들려나 했을 때 안착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린 스크린 앞에서 아주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카체이싱 영화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분노의 질주 제작진이 이 액션씬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딱 4분간의 시퀀스만을 위해서 몇 달을 투자해 탄생시킨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영화 다크나이트의 카체이싱 액션 명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배트맨과 조커의 추격신입니다. 조커는 경찰차를 향해 무자비한 총격전을 펼칩니다. 그 뒤를 배트맨이 바짝 추격해오죠. 급기야 대형 트럭을 직접 운전하기 시작한 조커. 광란의 질주를 즐기며 도심을 초토화시키는데요. Now there's a Batman. 결국 조커의 차량이 뒤집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배트맨을 도발하죠. 배트맨을 향한 조커의 광기 어린 집착이 극의 절정을 장식한 명장면이었습니다. 12m에 달하는 트레일러 트럭이 도로 한복판에서 뒤집어지는 장면은 결코 미니어처나 CG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실제 실물들이 등장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수십 번의 모의 실험을 해본 뒤에 실제 시카고 거리 한복판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장면은 놀란 감독의 놀라운 액션 연출뿐만 아니라 히스레저의 폭발적인 연기가 더해져서 명장면으로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백원 무비 마블 대 DC 빌런 대격돌의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블 최초의 빌런 솔로 무비 베놈, DC 최강 빌런 조커의 영화 다크나이트.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